여러분 뭐 다 지난 한 2주 동안 중동에서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라디오, 텔레비전, 그 다음에 뭐 신문을 통해서 다 봐서 잘 아실 겁니다. 저로서는 중동 지역에 거의 대사관에 한 3번 서비스를 해서 10년간을 거기서 보냈고, 더구나 이집트에서 제가 거의 한 7년, 2번 나가서 7년이나 근무를 해서 너무 그 이집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 상당히 그 감회가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무바락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1981년도에 사다트 대통령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한테 암살 당해가지고 이제 혁명기념일에 연설을 하다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그놈들이 이제 베란간에 이제 단상으로 올라와서 암살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우가 허술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그 당시에 상당히 경우가 상당히 삼엄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74년 8월 15일 날 대통령이 8.15 기념 경축 행사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문세광이가 제1조총련의 문세광이가 들어와서 참석 총중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와서 총기를 해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영수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다트 대통령도 이집트의 혁명기념일 날 바로 거기서 광장에서 연설을 하다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한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된 대통령이 무바락 대통령입니다. 무바락 대통령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행운하죠. 행운아 중에 행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보고 뭘 느꼈습니까? 예?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좀 북한에도 우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화 운동을 좀 벌였으면, 저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든 거는 다 김일성이, 김정일 부자가 한 짓인데 많은 희생을 따르게 됩니다. 혁명을 하게 되면 우리 4.19 혁명 때도 한 150명이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광주 사건 때도 그만한 인원이 죽었습니다. 광주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좌파들의 난동이었었고, 그건 정말 혁명이라고 볼 수 없는,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라고 그럽니까? 남투부대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큰일 났죠. 그때 그 당시에 나라가 흔들흔들 저거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북한에서 뭐 상당히 그때 북한의 대남공작 부대들이 시민으로 가장을 해서 침투를 해서 거기에 참가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습니다. 완전히 공식적으로 오피셜리하게는 영어리 형식이고 여러분들도 싫어하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상당수 지금 탈북하신 양반들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참가를 했었다는데, 정찰부대 쪽에서 나와서 침투해서 그렇게 해서 광주 사건을 갖다가 뒤에서 매우 조종을 했다. 사실 민주화라는 거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바락 대통령은 지난번에 어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사다트 대통령하고 이집트 북부 지역 메노피아라는 지역의 같은 동양 사람입니다. 동양 사람. 그래서
1, 2, 3, 4차 중동 전쟁이 나셀 대통령 때부터 나기부 다음에 이제 나셀 대통령, 그다음에 사다트 대통령, 그다음에 모함마드 아저이 무바락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가 2011년이죠. 1950년에 혁명을 11명이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나왔는데 지금 거의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거의 한 60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겨우 대통령이 4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1948년 8월 15일 날 정권 수립을 하고 현재까지 참 수많은 대통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도 있었고 4년 연임제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건 민주화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6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번밖에 안 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꼭 복제를 많이 해서 장기간 집권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무바락이 1981년서부터 여태까지 해먹은 겁니다. 예. 정말 오랫동안 해먹은. 근데 그 양반 나무라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북한의 김일성하고 김정일이는 이건 아니죠. 죽을 때까지 해먹죠. 죽을 때까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무바락이라는 사람도 종신제입니다. 사실상에. 그러니까 헌법에 연임 제한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4년 하고 나면은 대통령을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의회에서 합니다. 국회에서 해요. 국회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형식적으로 국민투표에 비칩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는 그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김정일이라는 사람 꼭 우리 남한 언론은 국방위원장이라고 붙여주죠. 근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 대통령 보고 이명박 역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역도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는 꼭 언론이 국방위원장 각하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개발만 때나 우리가 인간 수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이 김정일인데 이런 사람한테 꼭 위원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게 우리 희로식입니다. 근데 어쨌든 김정일보다는 무바락은 10배, 100배가 낫죠. 그 사람은 친미주의자고 미국이 뒤를 받들어 줬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 되돌아가지고 연임 제한 중이 없어요. 김정일이는 5년, 국방위원장이 5년입니다. 임기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북한 헌법에는 그 최고인민회의하고 국방위원장하고 다 임기가 같습니다. 상비원장 김영남이 아니에요. 김영남이하고 김정일이가 똑같이 임기가 5년입니다. 근데 이것들도 뭐 무제한입니다. 예, 제한 조항이 없어요. 사람들. 제한 조항이 없고 이집트도 꼭 그 꼴입니다. 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권당이 NDP라고 국민민주당인데 이 당은 내무성에서 강제로 저걸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야당 투표가 몇 점 되질 않아요. 와꾸당이라는 거하고 뭐 이스람 형제당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몇 당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인원수가 당선되어봤자 불과 한 20%나 10% 정도? 그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3분의 2 있는 대통령들이 절대 다수가 집권당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또 당선되고 또 당선되고. 북한은 뭡니까? 이렇게 들잖아요. 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면 다들 끝나요. 거기서 만약에 다른 걸 들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잡아서 촉쳐가지고 그날 저녁에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죠. 온 가족이 다 뽑아가지고 전부 띠짱을 떠가지고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오면 할 수가 없죠. 예? 의사표시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거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우리는 아주 그거보다는 훨씬 100배 낫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북한은
어떻게 돼? 외교관조차도 30km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외무성의 허가를 받아야 북한은 평양 바깥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집트의 카이로에 들어가면 그냥 공항에서 비자 줘요. 그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북한하고는 전혀 다르죠. 지금 이집트를 갖다가 독재국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하고 이집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완전히 민주화가 보장이 어느 정도 된 나라입니다. 그 대통령만 이렇게 계속 해먹을 따름이지 어디든지 다 가요. 이집트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살기도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많이 갔죠. 동안 뭐 관광단 해가지고 우리 특히 저 종교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믿는 양반들은 이제 그 이집트를 갑니다. 그 이집트를 가는데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 왜 안 되네? 내려요. 거기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성경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들어봤어요? 네,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바로 이집트를 온이라는 지역에서 60만 장벽을 들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게 기원전 1400년,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모세가 거기를 탈출하는 지역입니다. 그 역사적인 유적이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바로왕이라고 합니다. 바로라는 말은 파라오를 이집트 왕들을 이름을 갖다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집트가 BC 22년 여러분들 저거 들어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 그게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클레오파트라라고 클레오파트라 영화 클레오파트라 여러분들 들어봤죠?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출신 여성인데 그 클레오파트 때 나라가 망했죠. 그게 BC 22년 돌레비 왕국입니다. 돌레비 왕국 때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배에 물려서 뭐 자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뭡니까? 처음에 그리스의 안토니우스하고 연애를 하죠.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 뭐 아내가 됐다가 그 다음에 뭐 뭡니까? 아니죠. 처음에 시자가 됐었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자기 남자 동생이 왕 계승권인데 자기가 뺏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 짜고 나중에 자살을 하죠. 여자가 클레오파트라. 그런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는 기원전에 30개 왕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왕조가 몇 개 왕조입니까? 네? 우리나라 뻔하잖아요. 왜? 통일신라? 그 전에 우리가 구려서부터 따지면 구려, 그 다음에 고구려. 부족국가 시대죠.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백제. 근데 신라가 우리 역사상으로 뭡니까? BC 52년인데 제일 오래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 늦다고 그러는 얘기, 이게 총장국가죠. 백제가 BC 한 18년, 그 다음에 고구려가 BC 한 30년, 그런 정도 돼가지고, 우리 역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기 잠깐 전에 우리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아잖아요. 통일신라. 그 다음에 후삼국.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뭡니까? 조선.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신라 시대, 신라는 1000년이래. 거의 998년 만에 망하죠. 이런 왕국은 없습니다. 우리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물론 로마 제국이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왕국을 지속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고려가 통일 고려라는 나라가 우리 코리아라는 고려가 나왔는데 그게 뭐였어요? 한 480년. 그 다음에 뭡니까? 조선이 한 510. 이것도 굉장히 긴 왕국입니다. 근데 이집트는 그렇게 오래간 왕국이 없어요. 30개 왕조가 디나스티,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엎어졌다가 다시 새로 엎어졌다가 새로 이래가지고 이게 무려 이집트는
BC 2700년에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거 전에 그거 삼왕국인데 그 전에도 고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 만드는 것도 고왕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왕국 그런 게 기원전 2700년 기간 중에 30개 왕족은 여러분들 뭐예요? 나눠보십시오. 30을 2700년 나누면 3, 9, 27. 그래서 한 왕국이 90년 정도 평균, 에버리지 평균으로 해서 그저 한 90년 정도 있으면 또 새로운 왕국이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500년 동안 갔다는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은 우리 역사는 어떻게 보면 끈질기고 강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볼 때 이집트도 지금 보면 그런 것을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독재자라는 게 나와서 무바락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사다트가 죽고 나서 여태까지 넘어갔는데 막 그 무바락이라는 사람 북한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었어요. 무바락이 상당히 북한하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다트 대통령하고 메노피아 동양 출신인데다가 그 직전에 공군사령관을 했어요. 파이로트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영어도 잘합니다. 바누라는 수잔 무바락이라고 해가지고 미인입니다. 아메리칸 대학을 나왔는데 영어도 그 여자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 무바락이라는 사람이 공군 조종사를 보면서 북한한테 직접 원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원조를 받은 사람. 북한이 4차 중동전쟁을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죠. 그거 알죠? 예? 중동전쟁은 4번을 했는데 1960년서부터 1970년간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되게 붙었죠. 4번 싸웠습니다. 4번 전쟁을 일으켰는데 뭡니까? 이집트만 한 게 아니라 인접 아랍 국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세했습니다. 그러면 아랍권이 그 거기 근처만 하더라도 이집트한테 적극적으로 편을 든 나라가 뭐 시리아 같은 경우가 편을 들었고 요르단도 편을 들고 뭐 옆에 사우디도 다 편을 들었죠.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는 불과 3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랍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개국, 22개국 중에서 전부 인구를 합치면 1억 한 3, 4천 거의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뭐 1억 3천이 왜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일본이 그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근데 나라 수는 그렇게 많은데 이제 사각지대라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근데 이집트는 인구가 얼마냐? 이집트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5천만 됩니다. 아랍 지역에서 제일 강대국입니다. 예. 그리고 이집트의 가운데는 수에즈 운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뭡니까? 쿠웨이트, 그 다음에 이란, 그 중동 지역은 세계의 기름이 전부 쏟아져 나오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1년에 한 5천만 배럴이 하루에 일 생산하는 게 5천만 배럴인데 그게 거기서 3분의 2가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동 지역이 우리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의 젖줄입니다. 젖줄. 거기를 중동 지역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라는 게 뭡니까? 수에즈 운하가 뭐 하는 겁니까? 동서양을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홍해입니다. 홍해. 예, 이게 이렇게 이제 안 나와. 이거 아프리카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프간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이 있죠. 이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아침에 이집트에서 자동차를 타고서 카이로에서 가면 여기 이제 국경이 있습니다. 국경을 건너가면 이제 이스라엘인데 성지순례를 갑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 바로 이집트에서 뭐예요? 예?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리 가면 금세 이스라엘을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죠. 가는데 여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시나이산. 시내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예? 아니 이 시내산이 모세가 장정 60만을 데리고 이리 나가서 여기 시내산 가가지고선 그 장정도를 놓아놓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죠. 예?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죠. 그게 뭡니까? 식계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시내산 가서 식계를 받는 데가 바로 거기인데 중동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뭡니까? 앙숙이 돼가지고 이거 싸워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4차 중동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인구가 5천만인데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병력이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물론 이집트 사람들도 지금 그게 어떻게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냐? 아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이집트하고 우리 아랍 사람들하고 미국하고 전쟁이지 그거는 우리하고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아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소위 말하자면 유태인들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고 지금도 금융은 다 유태인이 잡고 있습니다. 세계의 돈줄이라는 돈은 제일 큰 거니 유태인이 잡고 있어요. 이 중동전쟁 때 꼽살이 낀 게 어딘 줄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김일성이라는 놈이 꼽살이 껴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자기도 안속이 있어서 거기 가서 석유자원도 확보하고 또 국가수가 많습니다. 22개국이니까 이 나라를 다 자기네들이 외교관계를 가지면은 남한하고 그때만 해도 비동맹에서 그 외교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확보를 많이 하냐. 깡댕이 나라. 깡댕이 아프리카에 많잖아요. 여기하고 중동만 확보하면 나라 수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김일성이 머리에서 나온 게 이거는 이쪽을 중동 외교를 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석유자원 또 이 통로의 보호인 이집트를 잡아야 되겠다. 이집트는 인구 5천만에서 아랍 지역에 거의 반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강국입니다. 미국이 여기 이 이집트 카이로의 대사관에 거의 300명이라는 대사관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대개 대사관 직원은 조그만 나라는 한 둘이나 셋. 그 다음에 큰 나라가 돼야 한 20명. 아주 좀 큰 나라. 우리나라, 미국이 상당히 가깝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한 30-40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집트에는 무려 300명이라는 대사관 직원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이. 이거는 뭡니까? 미국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왜냐? 바로 여기에 석유자원이 엄청나게 묻혀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이 미국의 사활은 물론 우리 서방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다 해가지고 미국이 많은 공무원을 저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때 뭐냐면 4차 중동전쟁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여기다가 이집트에다가 1억 불을 본전을 했습니다. 우리 1억. 그리고 조종사가 한 30여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참전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전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공군의 파이오트인 무바락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거 북한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우리 정말 무방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1963년도에 북한은 외교관계를 이집트하고 맺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사관만 겨우 거기다가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도 영사관만 돼 있어가지고 내가 가서 무슨 서기관, 참사관, 뭐 대사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영사야. 영사. 대사가 총영사고. 그리고 안 시켜주는 거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무부에서 대사국을 거기다 파견을 하는데 네가 가서 제일의 목표는 이집트 가가지고 수교해서 대사관을 만드는 거야. 근데 갈 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아가지고 대사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예. 대사관계를 갖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봐서는 아주 이 이집트가 취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할 때는 내가 그 1986년에 이집트를 처음에 갔었는데 그래서 저 친구 무바라 저 누구한테 안산이나 좀 당하지 않나 전민들 하는 이게 절대 수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북한은 것만 위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 그리고 이제 한때는 또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뭐 외무성에 가서 좀 문서 관계를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느라고 그거를 좀 해서 난 먼저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가서 그걸 했어요. 근데 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그 정보부 이집트 내셔널 시큐리티라는데 거기서 그걸 현장에서 원래 이렇게 지켜보다가 붙들었어요. 그래 붙들어가지고 뭐 다 추방을 시켰어.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갔는데 뭐라 하냐면 일을 하지 말래. 거기 들어가서는 절대 일을 잘못하다가는 너도 똑같은 찬밥 신세가 돼서 쫓겨나고 나라가 망신당하고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포선을 넣은 그렇다라고 그래가지고 외교관 기피 신청이라고 그러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도 똑같은 그 꼴을 당할 테니까 절대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방장 활동을 하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오는 우리 가는 사람마다 무바락을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특이한 거는 미국 공치네요. 미국을 통해서 가격적으로 우회적으로 압력을 넣죠. 좀 어떻게 수교 관계를 한국으로 해라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안 돼요. 말을 안 들어.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바락 그 사람이 거기 이제 집권하고 있는 동안 이제 무바락이 막 어디 간다. 또 일을 보러 간다. 이럴 때는 1m 간격으로 말이에요. 쫙 경찰이 났습니다. 경호하느라고. 도로로 양쪽으로 다 서요. 그리고 저 2층, 3층 이상 높은 데는 사람들이 내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축으로 내가니까 실정입니다. 저런 거고 똑같죠. 저놈이 누굽니까? 예? 저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김정일. 예. 우리의 철천이 원수 누굽니까? 바로 김정일이 그 친구고 똑같은 그런 짓을 해요. 이 무바락. 근데 이제 그렇게 뜨지 않으면 뭐 우리 평양시내 뭐 이렇게 뭐 거기 제한하고 없어요. 여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유는 보장돼 있나요? 자유는 상당히 보장돼 있는 나라인데 어쨌든 뭐 어떻습니까? 이게 그 자기 그 저거는 철저하게 아주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바락이 이 수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994년 그 몇 년 동안 내가 부지런히 거길 드나들었어요. 지금 그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부통령 나오죠. 그 양반을 어떻게 해서 연주를 나와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남쪽이라고 그러니까 안 만나줘요. 연락실장이 되는 사람만 만나주고 대령만 만나고 하고 돌아왔죠. 기세했다고. 그 가서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쫓겨났을 때예요. 바로 이제 쫓겨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외교가 아사가라수라는 놈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해상보안청에서 나온 놈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가서 만났어요. 예.
만나자 하고 한 이유가 뭐냐? 우리 다 이렇게 서로 같은 말 저건데 외교 관계를 정상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서로 이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호 방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냐 많이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예요.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해요. 영어도 잘하고 러시아 가서도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노예도 아주 뭐 잘합니다. 이제 우리 대사를 엠베서더를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뭐 대사하고 만나고 나오더니 영어 잘한다고 말이야. 똑똑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무바락이 똑똑하고 또 그다음에 영어도 잘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자기 신복으로 해서 그걸 데리고 쏜 겁니다. 네? 누구야? 술레이만. 근데 이 술레이만이 그렇게 돼서 좀 친해져서 이제 한 번 했는데 한 번 인삼을 갖다 줬더니 진생이 참 그렇게 좋다고 말이야. 네? 북한엔 개성 인삼이 옛날서부터 유명하죠. 근데 요즘에 인삼이 저쪽 연변 지역 뭐 저 요령성 뭐 김림성 뭡니까 흑룡강성 이쪽에 다 인삼을 많이 재배해서 요새 인삼이 무척 싸졌어요. 중국 인삼이 뭐 우리 인삼하고 똑같은 시 갖다 뿌리는데 뭐 어떻게 당연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삼이 값이 무척 싸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삼을 우리가 대국이 때우는 걸 중국한테 뭡니까? 선물 바치러 갈 때 뭘 갖다 줍니까? 인삼입니다. 이걸 갖다 주는데 요새는 인삼을 중국이 하도 많이 생산을 해서 지금 그렇게 갖다 줘도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물품이죠. 조선시대에 중국에 사신이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필목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요즘에는 뭐 별표가 근데 그거를 이제 이집트 술레이만 부장한테 장관한테 갖다 주니까 그게 아주 좋아하더라고. 근데 한 번에도 경공시장에서 센 거를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센 수상은 말리지 않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번은 갖다 주세요. 근데 내가 그 이튿날 딴 걸 한번 뜯어봐서 이게 오페이가 난 거야. 이걸 갖다 줬으니 말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좀 실례를 했다고 이게 조금 오래돼서 이렇게 돼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괜찮다. 이 양반이 굉장히 청민을 해요. 수lem이 대통령이 됐지만 그 양반이 여기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여기 김진홍 기아 회장이 거기 왔을 때 한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우리가 참 이집트에 많이 여러 가지 도움을 우리 수교를 줄 테니까 어떻게 우리 한국에 와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 진출도 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술레이만 이제 장관이 그 이듬해인가 한국에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술레이만 장관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1993년 12월인가 그런데 그때 만나고 나서 그 이듬해 4월 달인가 정식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963년도에 총영사관 관계를 맺은 이후로 거의 봅니다. 30년 만에 34년 만인가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외교 관계를 이집트하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면 과연 이번에 이집트가 그렇게 시위를 일으킨 게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 이집트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돼 있고 저 오래 kum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모바일 이 순전하기 이게 이제 상당히 유튜브 뭐 범용화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오늘도 나왔습니다만은 샤프라는 그 미국 정치가가 이 콤맹입니다.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아주 시위를 하는 시위 백 조정으로 뒤에서 조정하는 이게 뭐 100몇시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90페이지 정도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란이 그 호메니라는 사람 알죠? 들어봤죠? 예? 이란이 이제 호메니가 처음에 팔레비 왕, 이란의 팔레비 왕을 갖다가 무너뜨릴 때 이 호메니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 여기서 있었습니다. 계속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예. 이란에다가 내부 보내가지고 이란 사람들이 그걸 득해가지고 그래서 팔레비 시대가 이란 2000년 역사에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이슬람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 테이프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란의 그 소위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내부에 있는 좌파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미국 놈들이 들어와서 전부 미국화해가지고 오시고 뭐고 다 이게 전부 뭐에 검은 거 다 벗겨버리고 전부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말이야 여자들이 말이야 번쩍번쩍하고 돌아다니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야.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코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이란에서. 그래서 회계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호메니가 잡았잖아요. 호메니가 잡아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뭡니까? 여자들은 전부 다 검은 보직이 다 뒤집어 써야 되고 여태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그렇게 뭐 발랄하게 활동하는 것도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슬람은 남자 세상입니다. 남자 세상. 그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이거는 뭐 거의 치지도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게 이슬람에서는 여자를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인데 자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엊그저께도 우리 지난번에도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 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손전화기를 많이 넣어줘야 되고 국무풍선에서 많이 남한 정보를 많이 보내줘야 되고 또 그 정보가 공유돼야만이 북한의 민주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때 군인들 세계에도 지금 상당히 군인 세계에서도 불만이 많다는 것을 지금 여러 정보 수집에 의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면은 상당히 북한 내에서는 불안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짐을 자꾸 우리 여러분들 탈북하신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얼마 전에 황해도 쪽에서 첨단 쪽에 거기서 목선을 타고 한 30몇 명이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다시 돌려보내줄 처음에는 뭐 이쪽 귀순하겠다고 그랬는데 뭐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부는 그랬다가 다시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조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그게 아닌가. 남북 대화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이제 조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또 미국을 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뭐 저렇게 보내주고 뭔가 이제 남북관계 뭐 대화를 하나의 풀려는 조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신문에서 추측으로 봐서는 소위 이제 남북 대화를 해서 이제 해빙을 조금 조성을 해보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구웠죠? 그거 좀 보세요. 대화 많이 했습니다. 판판이 속았습니다. 100전 100패했습니다. 예. 완전히 지난 10년 동안 좌파 정권들 100전 100패요. 다 갖다만 주고 맨날 당하기만 했습니다. 맨날 당하기만 했습니다. 예. 대민족 회의라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맨날 그겁니다. 당국자 간부 회담, 뭐 다방면에 거쳐서 교육, 그건 뭡니까? 예? 흔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을 흔들겠다는 얘기예요.
또 얘기를 해서 뭐해 저 사람. 그러니까 뭐해 주리를 틀어버린다는 얘기죠 우리. 예? 주리를 틀어버리는. 예. 닭모가지 비트듯이 비틀어야 됩니다. 북한한테 통화를 깨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일은 저 사람 다음에나 뭘 기대해야지. 나는 항상 그 얘기입니다. 그 전서부터. 그냥 내버려 두든지 아예 상관을 대꾸도 하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을 비틀어버리든지 닭모가지 비틀든지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맨날 보면은 이 우리같이 이게 40년 동안 북한을 상대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뻔히 보이는 수를 갖다가 맨날 해가지고 당하고 북한 민주화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갖춰줘서 민주화가 이런 식의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지금 살포신 분들 2만 명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통화를 해서 그 정보를 조금씩이라도 알려주고 또 여기서 부분에서 좀 많은 모바일을 사서 저 친척이라도 좀 하나씩 더 갖게 해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이게 민주화지 저거 맨날 저런 걸 갖다 줘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대화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서 해주는 걸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연평도 사건 또 천안함 사건 여러분들 아마 그걸 가을쯤 돼봐요. 싹 다 잊어버립니다. 네, 다 잊어버려요. 네. 다 잊어버리고 또 북한이 욕을 하면 서서히 굳이 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도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 현인택 장관이 역대 장관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어저께 문모 교수 예, 그 사람은 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뭐라 그러나 머리 똥백게 들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기엔 그 말하는 사람이 머리에 똥백게 들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친구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명한 학자입니다. 또 내가 그쪽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 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판판이 속고 또 이 친구 교수라는 직분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나보다 형님 그러지만은 예? 지금 북한의 주요 간부 내통을 하고 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그 하나의 같이 값으로를 하고 지금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민주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넣어야 될 사람들. 보고 가만히만 있죠. 다 내통을 하면서 여기는 정부 쭉 갖다 맞춰줍니다. 그 교수라는 게 나도 그 교수라는 거 이거 하고 있지만 왜 고위층 막 만날 수 있잖아요. 누구하고도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교수입니다. 정보들은 금세 나갑니다. 금세. 그 얘기가 금세 나가죠. 저기 다 가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지난 좌파 정부 때 청와대에서 얘기하면 바로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안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동의 시위 특히 이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샤프라는 사람이 자기는 컴퓨터 까막눈이지만은 83살이지만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100몇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만든 게 9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전달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게 그 방법대로 하니까 저렇게 넘어가더라 이게. 이집트의 대통령 무바락이 지난 15일 날인가 하야를 했죠. 근데 무바락 하야를 한 거는 바로 뭔지 결국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하야를 만들었습니까? 이집트 국민이 했죠. 네? 이집트 국민. 저것도 북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쪽에다가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지원해 주면서 그러한 하나의 정파나 여러 가지 하나의 시설 이런 걸 해줘야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하나의 힘이 돼서 파워가 돼서 이쪽 남조선 정부도 해줘야 되는데 남조선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남조선 당국자들은 금세 바뀝니다. 예, 그 지체가 오래질 않아요. 잘 몰라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나와서 헛짓을 합니다. 헛발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뒤집어 교육정책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교육정책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뀝니다. 대북정책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어요. 이러면 안 되죠. 북한은 뭡니까? 홍인전선
예? 한번 거기서 들어가면 영원히 그분들이 계속 없습니다. 예? 통일전선부 그렇죠? 예. 뭐 김양건이 지금 통일전선부 부장을 하지만은 누굽니까? 그 김양건이 황정엽 선생이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해줘서 통일부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관주라고 누굽니까? 연락부자. 예? 이후 뭐 연락부가 지금 이제 그 대남 지하랑 공장입니다. 예. 우리 이제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간첩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가 작았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탈북자로 가상해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복귀하고 간첩용으로 복귀한다고 되죠. 북한으로 갔다가 또 다시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합법적 신분을 여기서 획득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정보 보고를 하고 또 제3 또 나와서 탈출해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 또 탈출도 아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또 들어와서 암약하다가 또 들어가고 여기 참 활동력이 좋죠. 뭐 여기 또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여기. 뭐 여기 아주 쉬워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물망 뭐 여기 뭐 그물망처럼 이렇게 또 철저하게 우리 이집트나 뭐 이번에 이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이 최근 간부들만 볼 수 있는 게 참고신문 이걸 돌리는데 이 참고신문에 무바락 대통령 권력세습 관련 전혀 이거는 여기다 쓰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경계하지 않고 무언직하게 자유를 받아들인 결과 무너졌다.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경계하지 않고 무바락이 자본주의에 그걸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전에도 거기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 났을 때 사회주의 했죠. 사회주의 했는데 나중에 전부 다 자본주의 다 돼버려가지고 뭐 자본주의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자본주의를 경계하지 않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김정일 자신은 뭐예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그래서 현재 저렇게 자기네들은 정부가 다 망해도 저렇게 굳건하게 남아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지금 하면서 김정일이는 자기네들 무너지지 않은 것만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500년, 1000년 이렇게 오랫동안 참 해먹는다고 하지만은 이제 저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민본이 시기천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백성이 배가 고프면은 배불려 먹이는 게 군왕의 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군왕 말하자면 나라의 군주라는 건 백성을 따뜻하게 해주고 밥 먹여주고 배불리게 해주는 게 군왕의 덕입니다. 근데 저건 뭡니까? 예? 배를 골아서 군교 그래가지고 가족하고 이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좀 다행히 저기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까지 그 하루에 몇 분만 가지면 그거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굶기고 말이야. 예? 그런데 이집트 가면 걸레빵이라는 게 걸레빵. 예? 걸레빵. 밀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저 부침개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스트 조금 넣어서 뻥 튀겨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거의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하는 서브시드 영어로 얘기를 하는 정부 보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몇 장이면 하루에 살기 때문에 거의 돈이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집트는 백성들한테는 밥을 먹여줬어요. 그건 그 사람들 주식이야. 또 나도 그거를 좋아해서 거기 있을 때. 요새 비 오고 뭐 그럴 땐 그게 먹고 싶어. 그 구수한 보리빵 말이야. 밀가루 튀기가 아주 맛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중동 사람, 아랍 지역, 여기 중앙아시아 다 그걸 먹습니다. 근데 김정일이 그 개떡하는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먹여주는 말이야. 그게 무슨 불안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도 이집트의 무바락은 그거는 먹여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먹여줬어. 배는 고프다고 그러지는 않아, 백성들이. 근데 이게 배가 고프다고 그러고 자꾸 저러고 야단이고 저 굶고 죽고 야단인데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저 김정일 가지고는 안 된다. 리짐 체인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정권 교체를 해야만 되지 딴 데는 모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총무님께서 10분간 휴식하랍니다. 그만 건드립니다. 10분간 휴식합시다.